며칠 전 도진의 동생 도희는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호텔 스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을 풀고 싶었지만 스파 라운지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도진의 여자친구 나영과 친언니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설마 자신의 오빠에 대한 대화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들려온 한마디에 그녀는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넘어갔어? 도진 씨는 뭐 내 손바닥 안 하냐? 응. 도진 씨는 내가 가을이한테 잘해주는 것만 봐도 눈이 뒤집혀. 결혼은 문제없어. 도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영의 말투는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스파를 마친 나영과 언니는 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희는 그들을 몰래 따라갔고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도 올해는 못 살겠지? 남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난 너 그거 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 언니도 알잖아. 난 재산 때문이었어. 도진 씨는 돈도 많고 약점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유리해. 피트니스 센터 운영할 때도 꽤나 돈을 뽑아냈고 결혼하면 왕창 더 얻을 수 있어. 도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차갑게 식었지만 그마저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 진짜 연기 잘한다. 상견례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깍듯하고 순진하게 행동했는지 보면서 나도 속을 뻔했잖아. 근데 마음 약해지지 마. 가을이한테 정 주면 내가 손해니까. 걱정 마. 결혼하고 나서 조금 참다가 이혼하면 돼. 그때 재산도 혼수도 다 챙기면 끝이지. 가을이는 그냥 도진 씨를 잡기 위한 도구 같은 거야. 도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스스로를 억누르며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다짐했습니다. 오빠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해. 나영의 진짜 모습을. 나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간직한 한 남자와 그에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 도진 씨는 4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은 5살 딸 가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도진 씨는 딸과 함께 웃으면서도 가끔씩 마음속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의 부모님 병식 씨와 민영 씨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도진과 가을이를 든든히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아들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 씨는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트레이너 나영 씨였습니다. 그날 도진 씨는 운동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기구를 만지작거리던 그는 한 여성의 밝은 목소리를 들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혹시 처음 오셨나요? 도진은 갑작스러운 인사에 살짝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조용히 운동 좀 하려고요. 나영은 도진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혼자 하시면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요. 도진은 그녀의 제안이 부담스러웠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나영은 특유의 활기찬 모습으로 그의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운동 자주 하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자세가 안정적이시네요. 혹시 예전에 헬스 다니셨어요? 도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몸도 마음도 좀 정리할 겸 시작해보려는 거죠.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엔 최고죠.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 앞으로 더 자주 오세요. 도진은 나영의 적극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죠. 운동을 마치고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도진은 한동안 나영의 밝은 목소리와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그는 피트니스 센터를 자주 찾았고 나영과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죠.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나영이 도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처음 뵀을 때보단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도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영 씨 덕분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오랜만이거든요. 나영은 그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다면 제가 기여한 게 맞네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도진은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한동안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갇혀있던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도진은 나영에게 진심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과 딸 가을이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도진은 나영을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나영은 그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도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많이 진지해 보이시네요.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영 씨, 그동안 함께하면서 나영 씨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나영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잘 들을게요. 도진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결혼했었습니다. 아내는 4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5살 된 딸, 가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나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은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도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잘 살아오신 게 정말 대단해요. 도진은 그녀의 반응에 약간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영 씨와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영 씨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나영 씨가 우리의 만남을 계속할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나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도진 씨가 더 존경스러워요. 가을이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진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죠. 도진 씨는 드디어 나영 씨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영 씨는 도진 씨의 집으로 향하며 살짝 떨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죠. 차 안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있던 그녀를 향해 도진 씨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에요. 가을이도 금세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나영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걱정 어린 말투가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괜히 실수하면 어쩌죠? 도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면 충분해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나영 씨의 매력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집에 도착한 두 사람 앞에 도진의 부모님은 이미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 어머니가 먼저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나영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도진 아버지도 옆에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정말 괜찮은 분 같네. 편하게 앉아요. 도진 어머니는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을이랑도 금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 낯을 가리긴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면 금방 좋아할 거예요. 그때 방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가을이가
아빠의 바지를 꼭 잡은 채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한 손에는 루루라는 이름의 인형을 들고 있었죠. 가을아, 이리 와서 인사해야지. 이분은 아빠의 특별한 친구, 나영 이모야. 가을이는 아빠 뒤에 살짝 숨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은 가을을 향해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가을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이 인형 이름은 뭐야? 가을은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루예요. 제 친구예요. 나영은 인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루루가 정말 귀엽다. 나도 루루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가을은 잠시 망설이더니 나영에게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네, 나영 이모도 친구예요. 나영은 눈을 빛내며 루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와, 고마워. 그럼 우리 3명 다 친구가 된 거네. 가을은 그제야 나영에게 마음을 열고 활짝 웃었습니다. 도지는 가을과 나영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이가 이렇게 금방 친해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가을은 금세 나영과 함께 거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어머니와 도진 아버지는 나영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을이가 금방 이렇게 마음을 열다니 나영 씨가 참 따뜻한 분인가 봐요. 아이랑 잘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나영은 겸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도진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나영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과 가을이를 잘 부탁하네. 나영은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살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도진 씨와 가을이를 만나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영은 집을 나서기 전 가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을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중에 또 놀러 와도 될까? 가을은 나영의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나영 이모, 꼭 와요. 도진 어머니는 나영을 배웅하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자주 오세요. 가을이랑도 더 친해지면 좋겠어요. 나영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밤 도진 씨는 나영을 집까지 데려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부모님도 당신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가을이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나영은 안도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도진과 나영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진 하루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진 후 도진은 나영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통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 결혼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딸을 둔 아빠로서 나영 부모님께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준비한 자리였죠. 도진은 나영과 함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영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나영의 아버지는 정중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도진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영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탐색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가워요. 이야기는 나영이에게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고 하던데 요즘은 괜찮으신가요? 도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딸 가을이와 함께하면서 많이 회복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가을이와 나영 씨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나영의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딸이 있다는 이야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 나영이는 초혼인데 상대방은 과거가 있는 데다 아이까지 있다니. 솔직히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저는 도진 씨와 가을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영의 아버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영아,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서 모든 걸 감수할 것 같아도 몇 년 후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격해질까봐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저도 나영 씨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영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도진 씨가 진심이라는 건 느껴지네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우리 나영이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진 씨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영의 아버지는 의자를 뒤로 살짝 밀며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분명히 해두겠네. 적어도 우리 딸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은 충족돼야 해. 아파트 공동명의는 당연히 필요하고 고급 자동차도 있어야겠지. 예단 준비도 빠질 수 없고. 도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 조건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나영 씨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영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단호히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런 조건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도진 씨와 가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 현실적인 요구들로 우리 사이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나영의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과 딸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둘 다 진정해.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은 평생의 문제니까 더 신중해졌으면 하는 마음일 뿐이야. 그날의 식사는 결국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도진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그런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과 가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요. 도진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게 정말 큰 힘이 돼요. 나영 씨 고마워요. 그날 밤 도진은 나영 부모님의 냉담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영과의 미래를 위해 더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다지며 밤을 보냈습니다. 도진과 나영은 나영 부모님과의 어려운 만남 이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은 도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조용한 카페의 한쪽 자리에서 나영은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쥔 채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 결심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 씨, 제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하세요. 제가 잘 들어드릴게요. 나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꿈이 하나 있어요. 저만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도진은 그녀의 이야기에 눈을 빛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나영 씨라면 정말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나영은 머뭇거리며 손가락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웠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도진은 그녀의 말을 한동안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꿈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현실적인 벽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요.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아요. 나영 씨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나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 씨가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제가 왜 도진 씨한테 그런 부담을 드려요?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부담이라니요.
나영 씨의 꿈은 우리 둘의 미래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영 씨가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할 테니까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어요. 나영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영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제 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요?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적이라니요. 나영 씨가 평생을 간직해온 꿈이에요. 그런 소중한 걸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영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진 씨, 당신 덕분에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도진은 나영의 결단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제가 당신 곁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도진과 나영이 결혼을 생각하게 되어 두 가족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를 준비하며 조심스레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오간 대화는 점차 두 가족 간의 간극을 드러내며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한정식집의 조용한 룸 안에서 도진의 부모님과 나영의 부모님은 깔끔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진 어머니는 웃으며 첫 대화를 꺼냈습니다. 나영 씨가 참 밝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나영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아유, 도진 씨도 참 듬직해 보이시더라고요. 나영이가 도진 씨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흐뭇했어요. 도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엔 훈훈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꺼내며 대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영 아버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결혼 준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 기본적으로 40평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해야 하고요. 나영이 차는 외제차로 바꿔야 할 것 같고 예단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진 어머니는 잠시 서류를 살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도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건 조금 과한 요구 같네요. 나영 어머니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과한 건 아니고요. 요즘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야 두 사람의 결혼이 안정적일 테니까요. 나영이가 워낙 잘 키운 딸이다 보니 저희로서도 그만큼 신경이 쓰이네요. 그 순간 나영의 언니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결혼할 때 이 정도는 다 했어요. 저는 멀쩡한 사람과 했는데도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솔직히 나영이가 오히려 손해보는 입장이잖아요. 도진 아버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해를 끼치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아들이 멀쩡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나영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딸이 초혼인데 상대는 과거가 있는 데다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진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용기를 낸 건데 이런 요구를 들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는 기본 이상은 지원해줄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을 봉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도진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건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의 부족함을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신다면 더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을 것 같군요. 도진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하다면 더는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겠네요. 실례하겠습니다. 도진 부모님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나영은 당황하며 벌떡 일어나 부모님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도진 씨랑 가을이랑 함께하는 미래가 중요해요. 이런 조건들은 저한테 필요 없어요. 나영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아, 부모로서 내가 손해보는 결혼을 하는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나영은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손해를 보는 건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도진 씨와 결혼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 손해예요. 부탁드릴게요. 더는 도진 씨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영의 간절한 말에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진 아버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나영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영 씨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희도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부모님은 상견례 장소를 떠났고 나영은 눈물을 삼키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숙제를 남겼지만 나영은 도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도진의 부모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무거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도진은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아, 나영이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집안은 너무 부담스럽구나. 우리가 이 결혼을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어. 도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태도를 보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뻔히 보인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정말 저를 이해해주고 가을이에게도 진심이에요. 이런 집안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도진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입장이야. 하지만 가을이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어린아이가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니? 내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해. 도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나영에 대한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표정이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며칠 뒤 도진의 여동생 도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호텔 스파를 찾았습니다. 스파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희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영과 그녀의 언니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도희는 그들을 몰래 살피며 조용히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넘어간 거야? 도진 씨, 부모님은 문제가 있어도 도진 씨만 제대로 잡으면 되잖아. 나영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도진 씨는 나를 정말 믿고 좋아해. 가을이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혼은 문제없을 거야. 도희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계속 대화를 들었습니다. 스파를 마친 나영과 언니는 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희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도 올해는 못 살겠지? 남의 애 키우는 게 보통일까? 내가 너라면 진작 포기했어.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돈 많고 약점이 있어서 나에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남자라 선택한 거야. 이미 피트니스 센터로 상당히 뜯어냈고 결혼하면서 왕창 더 뜯어낼 거야. 엄마가 말한 혼수 목록도 결혼할 때 결국 다 얻어낼 수 있어. 그냥 좀 참다가 이혼하고 나올 생각이야. 재산 한탕 챙기고. 도희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꼭 쥔 채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분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끝까지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게 맞아. 상견례장에서 너 연기 보면서 나 진짜 속을 뻔했잖아. 너 이참에 배우해도 되겠어. 결혼 생활 오래 끌지 마. 애초에 내가 그 집안에서 오래 살 이유도 없잖아. 마음 약해져서 가을이한테 정 주지 마. 그럼 너만 손해니까. 나영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쨌든 도진 씨는 거의 넘어왔으니까 결혼은 시간 문제야. 도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고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대화는 도희를 분노와 슬픔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희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들은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도진의 부모님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영 씨랑 그 언니가 한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오빠를 속이고 가을이를 이용하려는 게 뻔하더라.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나영 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도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어. 결혼하고 얼마 못 가서 이혼할 생각이고 재산 챙기는 게 목적이래. 심지어 왜 남의 애를 키우냐는 말까지 했어. 도진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을이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다니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도진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이 도운 거다. 결혼 전에 이런 걸 알게 됐으니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도진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도진의 집 거실은 차가운 침묵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영과 그녀의 언니가 나눈 대화를 도희가 듣고 온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진의 부모님은 직접 나영에게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진의 부모님과 도희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도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지 도진 씨가 목소리가 많이 심각해서 걱정되더라고요. 도진 어머니는 나영을 향해 앉으라며 손짓했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 씨, 오늘은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도진은 나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도희가 호텔에서 나영 씨와 언니의 대화를 들었다고 해요. 그 대화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나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억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도희 씨가 저를 오해한 것 같아요. 도희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오해라고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언니랑 같이 오빠를 이용해서 결혼하고 이혼할 계획이라면서. 가을이한테 정성을 보이는 척하면서 결국 재산을 노린다는 얘기였잖아. 나영은 도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억울한 소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도희 씨가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모함할 줄은 몰랐네요. 도진은 당황한 얼굴로 나영과 도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영 씨, 정말 도희가 오해한 거라면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당신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도희는 핸드폰을 꺼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가 아니야. 여기 증거가 있어. 나영 씨 변명하려면 녹취를 듣고 하세요.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의 애 키우는 게 보통일까? 그냥 재산 좀 챙기고 이혼하는 게 낫지. 맞아. 도진 씨는 이미 나에게 다 넘어왔어. 가을이를 위하는 척하고 왕창 받아낸 다음 이혼할 거야. 내가 미쳤어. 남의 자식을 키우게. 녹취를 들으며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도진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결국 돈을 뜯어내기 위해 우리 도진이에게 접근한 거잖아. 당신 이런 행동은 사기입니다. 우리 집안을 너무 만만하게 봤네. 곧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녹취가 끝난 뒤 나영은 순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언니랑 농담처럼 한 얘기예요. 제가 무슨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하겠어요? 그리고 초은인, 제가 가을이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도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농담. 그게 농담처럼 들리니? 오빠와 가을이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그런 변명을 해. 나영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저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참지 못한 도진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당신과 우리 가족이 이어질 이유가 없어요. 결혼 전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게 하늘의 뜻인 것 같군요. 도진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손녀를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나영 씨,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나영은 도진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얼굴이 굳어졌지만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도진 씨, 제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를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요?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나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도진 가족은 나영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한 관계였지만 나영의 진심이 드러나면서 이 결혼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도진과 가족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진은 나영의 진심을 알게 된 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나영이 혼인을 빙자해 가져간 금전적 이익과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정리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나영은 큰 금액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도진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변호사를 만나 나영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도진에게 나영의 행위가 혼인을 빙자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영 씨가 혼인을 약속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 입증된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과 선물 내역, 그리고 나영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더는 미련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은 청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나영 씨에게 선물한 고가 물품은 호텔 스파 이용권, 명품 가방, 귀금속 등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금은 구두 합의로 건넨 자금으로 사용 내역 불명확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혼인 빙자와 배신으로 인한 도진과 가을이의 정서적 피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나영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도진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는 회사 앞까지 찾아와 도진을 기다렸습니다. 도진이 퇴근 후 모습을 드러내자 나영은 다급히 다가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진 씨,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와 농담처럼 한 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영 씨,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는 제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아요. 가을이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도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영 씨, 가을이를 들먹이지 마세요. 당신이 가을이를 이용하려 했던 말을 듣고 이미 모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더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은 나영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희가 녹음한 대화 내용과 도진이 제출한 금전적 지원 내역, 그리고 나영이 작성했던 피트니스 센터 사업 계획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는 혼인을 빙자해 원고에게 고가의 물품과 금전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특히 피고의 의도와 관련된 녹취 자료는 이를 더욱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영의 변호사는 증거를 반박하지 못하며 어정쩡하게 변론했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발언일 뿐이며 실제로 혼인을 진심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도진 측의 증거를 인정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법원은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원고에게 금품과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나영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나영은 도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도진 씨,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저와 부모님이 이 판결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제발 제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도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영 씨, 저는 당신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건 그 믿음과 사랑을 이용하는 태도뿐이었어요. 더는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나영은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도진은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가을을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을은 아빠의 품에 기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나랑 놀아줄 거예요? 도진은 그녀를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을이랑 많이 놀아줄게.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가을은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도진은 그런 가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가을과의 평온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진은 가을과 함께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진은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서윤과 재회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남아있던 감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도진이 여전히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임을, 도진은 서윤이 변함없는 배려와 깊이를 지녔음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진은 서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머니가 과거 서윤의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반대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그때의 판단을 후회하며 이제는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을 집으로 초대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서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 미안함을 전했고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진과 서윤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을은 서윤과 손을 맞잡고 웃으며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서윤은 가을을 친딸처럼 사랑하며 새로운 가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몇 년 뒤 도진과 서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을과 아기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집에서 도진은 새로운 평온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아픔이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도진 씨의 삶은 깊은 상처를 겪었지만 그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사랑과 믿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도진 씨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도진 씨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도진 씨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